인류가 수많은 질병과 싸워왔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질병들이 많은데요. 그렇지만 완치라고 하는 개념을 굳이 따지지 않는다면 이미 우리는 많은 질병들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당뇨병도 췌장의 기능이 점점 나빠지는 질병이어서 엄밀히 말하면 완치되는 병이 아니라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당뇨병도 꾸준히 관리하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고 체중 조절을 해서 먹던 약이나 인슐린을 중단하고 식사와 운동요법만으로도 조절하는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약을 중단하는 것이 당뇨병이 완치됐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식사와 운동요법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혈당이 다시 악화될 수 있고 생활 습관을 잘 유지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혈당이 다시 오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정기적인 검사와 진료를 받아야 하고 혈당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이렇듯 당뇨병은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는 질병이기도 하지만 또 관리하기 어려운 질병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당뇨병이 만만치 않은 질병이다 보니 오해가 많은데요. 무조건 조금 먹어야 하는지, 술은 반드시 끊어야 하는지, 꿀은 맘껏 먹어도 되는지 등등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으시죠? 오늘은 헬스조선, 프리미엄조선, 일간스포츠, 매일경제신문 등을 출처로 당뇨병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비만한 사람이 당뇨병에 더 잘 걸리나요? 비만이 당뇨병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인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비만 인구의 증가에 비례해서 당뇨병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2형 당뇨병을 유발하는 인슐린 저항성 때문인데요. 비만한 사람은 대개 먹는 양이 많고 운동량은 부족해서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더 많은 인슐린이 필요합니다. 인슐린이 작용하려면 세포에 있는 인슐린 수용체와 결합해야 하는데요. 몸 곳곳에 지방이 쌓여 있는 사람은 인슐린 수용체의 민감성이 떨어져서 인슐린이 아무리 인슐린 수용체를 자극해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를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세포 안으로 당이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혈당 수치가 높아집니다. 실제 서구에는 이 같은 비만형 당뇨병이 90%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체형이 덜 비만한 사람이 당뇨병에 걸리는 사례도 많습니다. 인슐린 저항성보다는 인슐린이 몸에서 분비되는 기능의 결함이 주된 병입니다. 당뇨병은 제1형과 제2형으로 나뉩니다. 우리가 흔히 당뇨병으로 알고 있는 것은 제2형입니다. 제1형은 인슐린 분비 세포의 90% 정도가 파괴될 때까지 정상 혈당을 유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발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죠. 특별한 치료법은 없고 인슐린을 인공적으로 공급하는 것밖에는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당뇨병 환자의 5% 미만이고 주로 30살 이전에 발병합니다. 둘째, 저혈당은 고혈당보다 덜 위험할까요? 아닙니다. 저혈당 상태가 훨씬 위험합니다. 보통 당뇨병 환자라고 하면 만성 합병증과 관련된 고혈당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혈당이 낮을수록 좋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뇨병은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병입니다. 정상인이라면 혈당이 늘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았다가 반대로 급격하게 떨어지기도 하면서 각종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혈당은 혈액 중의 당 농도가 지나치게 낮은 상태인데요. 주로 당뇨병 환자가 당뇨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음식 섭취량이 부족하거나 무리하게 운동을 한 경우에 혈당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뇌 기능에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저혈당 상태가 30분 이상 지속되면 뇌 기능이 파괴되기 시작해서 돌이킬 수 없는 뇌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혈당은 매우 위험하고 저혈당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가족력이 없다면 안심해도 될까요? 당뇨병에는 유전적 요인뿐만 아니라 여러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당뇨병 내력이 있는 집안에서 당뇨병 발병 위험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부모 중 어느 한쪽이 당뇨병 환자일 경우 자녀의 당뇨병 발병률은 20에서 30%, 양쪽 부모가 모두 당뇨병일 경우 50% 정도 자녀에게 당뇨병이 발병합니다. 그러나 유전적 요인은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라도 당뇨병에 걸리는 사람과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뇨병은 유전적 요인뿐만 아니라
비만, 연령, 식생활, 운동 부족, 약물 복용 등 환경적 요인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 당뇨병 환자가 없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죠. 넷째, 현미밥이라고 해서 무조건 먹어도 될까요? 현미 같은 잡곡밥은 섬유소 함량이 높아서 식후 혈당이 급속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고 포만감을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잡곡밥이든 쌀밥이든 포함된 당질의 양은 비슷하기 때문에 양을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째, 술은 반드시 끊어야 할까요? 술에는 당질,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같은 영양소는 거의 없으면서 칼로리를 내는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술은 한 잔당 70에서 100kcal로 열량이 매우 높습니다. 과음은 지방간, 고중성지방혈증, 복부비만 등 다른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술의 종류에 상관없이 마시는 양이 많아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 1, 2회, 두세 잔 정도로 음주량과 음주 횟수를 조절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안주를 선택할 때 기름진 안주류는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덜 기름진 메뉴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섯째, 담배는 반드시 끊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적당히 마시면 무리가 없는 술과는 달리 담배는 당뇨병 환자에게 치명적입니다. 흡연은 합병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담배의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거나 손상시키기 때문이죠. 혈관이 손상되면 그 부위에 콜레스테롤이 쉽게 쌓여서 혈관이 더욱 좁아집니다. 또 담배는 체내 지방을 피하 지방이 아닌 내장 지방 형태로 주로 복부에 축적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 결과는 복부 비만을 유발하고 복부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거죠. 일곱째, 합병증은 말기에만 나타나나요? 당뇨병 환자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합병증 예방입니다. 그런데 당뇨병을 진단받았을 때 이미 한 가지 이상의 합병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50%에 달합니다. 자신이 당뇨병에 걸린 줄 모르고 살다가 뒤늦게 당뇨병임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합병증이 시작됐다고 해도 이후에 혈당 관리에 따라서 합병증의 진행 속도를 얼마든지 늦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병을 진단받고부터는 꾸준히 합병증을 체크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덟째, 운동은 식사 후에 하는 것이 좋을까요? 운동은 혈당과 혈압 조절에 효과적이며 체중 조절에 도움을 주고 혈액순환을 개선시킵니다. 그러나 공복 상태로 운동을 하면 저혈당이 올 수 있으므로 식후에 해야 하고 보통 식후 1시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운동 전에 혈당을 쟀을 때 100 이하로 나오면 미리 약간의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반면에 혈당이 250 이상으로 높게 나오면 운동이 혈당 조절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운동을 피하고 어느 정도 혈당을 조절한 뒤에 시작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3번 정도 운동하고 이틀 연속 운동을 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운동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저혈당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예방책으로 사탕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고요. 되도록이면 운동 시간은 1시간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아홉째, 혈당 관리를 위해서 무조건 소식해야 하나요? 당뇨 환자는 혈당이 올라갈 것을 걱정해서 적게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조금 먹는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활동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열량에 맞춰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하고 되도록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싱겁게 먹는 것이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고요. 당질이 많이 포함된 음료수나 요구르트, 설탕 등은 피해야 합니다. 10번째, 꿀은 마음대로 먹어도 괜찮다는데 사실인가요? 당뇨 환자에게 설탕보다 꿀이 좋다고 하는 속설이 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과당으로 이루어진 꿀은 열량이 설탕과 같으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게 맞지만 당뇨병의 만성합병증을 일으키는 혈관 손상률이 포도당보다 7.5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설탕을 대신해서 단맛을 내는 데 사용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거죠. 그렇다고 꿀을 먹으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신의 혈당이 조절되는 범위 내에서 주의해서 섭취하면 됩니다. 11번째, 토마토는 채소이니까 마음껏 먹어도 되겠죠? 아닙니다. 토마토 역시 주의해야 하는 음식입니다. 토마토는 식물학적으로는 채소로 알려져서 당뇨 환자들이 마음껏 먹어도 되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토마토는 당질 함량이 높아서 당뇨 환자에게는 과일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환자별로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 하루 적정 섭취량은 작은 크기의 토마토 2개 분량인 약 350g 정도입니다.
12번째, 인슐린 주사는 한 번 맞기 시작하면 끊을 수 없나요? 인슐린 치료의 시작이 당뇨병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인슐린 주사는 중독성이 있고 한 번 맞으면 평생 맞아야 한다는 잘못된 속설도 있죠. 그래서 인슐린 치료를 미루거나 거부하는 환자들도 있는데요. 이는 근거 없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제1형 당뇨병처럼 몸에서 필요한 인슐린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는 당뇨병은 평생 인슐린 치료를 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유지되고 있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는 인슐린을 맞다가도 관리가 잘 되면 양을 줄이거나 끊고 먹는 약이나 식이요법으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인슐린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 환자의 경우 췌장의 기능이 많이 약해져서 인공적으로 인슐린을 주사로 공급하는 것이니만큼 인슐린 주사를 그만 맞아야 한다고 하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인슐린 주사를 통해서 혈당을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